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2월 27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민주당 대표 이재명 지금의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오늘을 계기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또 탄핵을 해서 또 다른 대행을 세우겠다. 오로지 본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나라를 대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 오후 2시로 통보를 받았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는 것은 아니고 공판준비기일, 일반 형사사건의 공판준비기일처럼 변론 준비기일이 있죠.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 심리를, 탄핵 심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율을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대리인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나가게 됩니다. 오후 2시에 변호사들이 나가서 헌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해서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2시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배보윤 변호사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헌법연구관 출신인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헌재 헌법재판소 쪽에서 공보관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헌재 쪽 사람이었는데 지금 헌재의 심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으로 오늘 출석을 합니다. 또 대구 고검장을 지냈던 윤곽건 변호사도 합류를 해서 이 공보 업무 주로 앞으로 이 탄핵 심판은 물론이고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공보 업무를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밝혔다고 볼 수도 있고, 변호인단 대표는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대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차분히 좀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단계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이재명의 이 국정 난동에 가까운 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시계를 빨리 돌려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빨리 나와야지 본인이 조기 대선을 치러서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그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국가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란이죠. 일단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톡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을 가장 적절하게 뽑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번 무너지는 정부입니다. 2번 무너지는 정부,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호락호락 하지 않다고 그냥 고분고분 굴지 않는다고 또 탄핵을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이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은 이재명은 설당이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조선일보 기사는 2번 무너지는 정부, 야 오늘 한덕수 탄핵 표결 오후 3시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를 했죠. 여야가 합의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인 이유로, 합당한 이유로 보류를 했는데, 야당은 그것을 거부라고 짐작을 하고 즉각 탄핵안을 발의를 해서 초유의 대대행 체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초유의 대대행 체제, 일단 어떤 그 상황이냐 하면은 초유의 대대행 체제로 가려면은 그 앞에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51석으로 가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과반수의 151석으로 가결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것은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거죠.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3분의 2로 가결을 할 것이냐,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늘 표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의원식이
그 국회의장 우원식이 본인에게 1차적인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을 해석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원식이 오늘 이것을 두드려 버리면은 그때부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민주당이 지금 탄핵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안에서 5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제시를 했는데 이거 전부 날림, 허접한 이런 것입니다.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게 목적이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직무 정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빨리빨리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본인들이 요구한 대로 무슨 뭐 특검, 김건희 특검, 또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이런 것도 통과를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공표를 해라. 그래야지 앞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그게 그래서 뭐 블랙홀을 만들어서 자락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이 괴담들을 막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특검을 빨리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태세죠. 그러니까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헌재 심리를 빨리빨리 하고 유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3명을 국회목 3명을 또 집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을 보류를 하니까 그걸 완전히 자르고 새로운 권한 대행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소추가 이번에 처음이다가 보니까 탄핵안 의결 종족시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표결을 하면은 이 범야권이 192니까 300명 다 투표한다면 192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200표에 미달되고 151은 넘습니다. 그 경우에 사회를 보던 그 우원식이 두드리겠다는 거죠. 가결됐다고 이야기를 선포를 해버리겠다는 거죠. 방망이를.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법조계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면은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야 할 상황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또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우원식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 의결 종족서를 총리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두드리면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겁니다. 청구하면은 이 국민의힘의 그 표결권이 중대하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의결 종족수를 151명으로 하면은 앞으로 모든 국무위원들 후순위로 대행을 맡는 국무위원들도 민주당 단독으로 다 처리해버릴 즉 잘라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드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표결권을 침해받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우원식이 의결 종족수를 151석이다 이렇게 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탄핵안 가결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한덕수 대행은 결국은 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통보받는 즉시 국회에서 이제 통보를 하겠죠. 뭐 국회 사무처도 다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는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일단 형식상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추후에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아니면 이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삼청동 총리공간에 일단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또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분간은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순위가 최상목 경제부총리죠. 그래서 권한 대행의 대행 그렇게 되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잘라버린다. 151석으로.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면은 또 가반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3분의 2가 필요하다고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은 그런 게 들리지 않죠. 무조건 자기 멋대로 또 잘라버린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쪽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아. 이재명 쪽은 그런 생각을 해서 최상목이 한덕수보다는 나을 것 같아. 뭐 박범계가 라디오에 나서면 그런 이야기까지 막 했죠. 그런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되면은 다시 대행을 맡을 대통령 대행을 맡을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다. 정치권을 향해서 탄핵 소추를 제고해달라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그 표결 몇 시간 앞두고 호소를 했죠.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은 행정부의 역량은 위축되고 궁극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자꾸 대행 하면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경제부 총리니까 지금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소동을 난동을 하면은 경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린다. 국정 컨트롤 타워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이렇게까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는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한다.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고해달라. 이렇게까지 업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외신들도 큰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경제, 외교, 마비 위기다. 한독수 대행을 또 탄핵을 하는 데 대해서 미국 블룸버그는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 또 나왔다. 또 혼란이 또 나왔다. 한국의 원화 가치 1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아시아에서 최악의 성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백악관으로 들어가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주의 정책을 펼칠 텐데 거기에 대응해야 될 한국이 완전히 대혼돈에 빠져 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재개하기로 한 주요 외교 안보 일정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때 커트 캠벌 국무부 부장관이 한독수 권한대행의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한독수 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다른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독수를 몰아낸다 이렇게 하니까 외국에서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을 걱정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이 대혼돈이 일어날 것을 충분히 다 경고를 하고 있고 하는데도 진짜 오늘 오후 3시에 표결을 해서 탄핵안 표결을 감행을 해서 대혼란속으로 빠뜨린다면 그때부터 192명이 찬성을 하는 그 순간부터 대혼란이 옵니다. 그것을 오후 3시에 진짜 감행을 하게 된다면은 도박을 하는 것이죠.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오늘 날짜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을 저도 아울러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